오늘은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여기 51번부터 할 차례죠. 50번부터 할 차례인가? 50번은 내가 안 한댔죠. 그죠? 요거는 문제가 너무 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이거는 읽어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거든. 그냥 패스합시다. 패스하고 오늘까지 하고 요 책은 마무리 된다.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자 갑니다. 51번 L 플러스 M 플러스 N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세자연수 LMN에 대하여 연소감수 fx가 x는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고 x의 n승의 fx가 절대값 x-파이의 sin m승의 2분의 lx 관계를 만족한다. 그리고 f0이 0이 아니게 될 확률은 p분의 q다. 그럴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봐라. 네? 자 일단 확률 구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확률 구하는데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일단 LMN은 세 자연수인데 합해가지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자연수 3개야. 그 범위 내에서 그걸 만족하는 LMN을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을 하는 건데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연소감수 fx가 x 이퀄 파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요 함수가 fx의 관계식인데 얘가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LMN 자연수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 중에서 F0이 0인 것도 있고 0이 아닌 것도 있는데 요 x 이퀄 파이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 중에서 F0에서 0이 안 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조건 확률이죠. 뭐뭐실 때 뭐뭐를 구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경우 중에서 F0이 0이 안 될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핵심은 x 이퀄 파이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요 함수가. 그거를 찾는 거야. x 이퀄 파이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LMN 자연수 순서쌍을 우리가 경우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여기 n 식을 보면 여기 x에 n승이 있고 여기 sin에 m승이 있고 여기 l은 자연수로 2분의 lx라고 되어 있어. 그럴 때 이 함수가 x 이퀄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을까? 녹화가 되고 있나? 잠시만요. 녹화될까 좀 보고. 녹화되고 있네. 어떻게 결정짓지? 어떻게 결정짓기는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라며. 미분 가능하게 만들면 될 거야, 이거. 그럼 미분 가능의 뜻이 뭐야? 미분 가능이란 뭘 말하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지.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언제 미분계수가 존재하냐? 그렇지.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접선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곡선이 스무스하게 그려진다 하는 건데 지금은 얘를 그려서 뭐 어찌 할 건 아니잖아. 그리는 건 불가능해. 쟤는 또 왜 난리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살펴야 됩니다. x가 파이로 가는데 자극한으로 갈 때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따라서 만족하는 값의 극한값과 우극한으로 갈 때의 그 미분계수의 극한값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알았냐? 그럼 자미분계수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하는 걸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fx로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fx로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fx는 x의 n승분의 절대값의 x-파이에 sin m승의 2분의 lx가 되겠죠.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요 모양에 대해서 이제 좌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파이로 가는데 왼쪽에서 갈 때죠. 그때의 뭐분의 뭐를 계산해야 돼? 좌미분계수는 계산 정의가 뭡니까? f'A의 정의가 뭐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뭐분의? x-a분의 fx-fa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좌미분계수는 무엇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x-파이분의 fx-f파이가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일단 한번 썼다. 자, 여기에 f파이는 얼마야? 파이 집어넣어봐. 0이죠. 여기 x-파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0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0이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결과적으로 남은 식은 fx 자리에 요 전체를 몽땅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죠? 요 노란 네모치네를 여기다가 잡아 놓으면 된다. 요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대입을 하면 여기 분모에 x-파이가 있고 여기 또 분자의 분모에 x의 n승이 있어. 그게 분모 전체가 되겠지. 분모수 계산하면. 맞아요. 따라서 리미트 x가 파이로 가는데 자극한으로 갈 때 x-파이 곱하기 x의 n승이 분모가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분자는 절대값 x-파이에 sin m승의 2분의 lx가 돼. 자, 그런데 x가 파이로 가는데 자극항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요 놈은 부호가 뭐냐? 음수지? 그 다음에 얘는 부호가 뭐냐? 파이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나? 잘 모르겠나? 그럼 냅둬라, 냅두고. 자, 여기서 절대값은 계속 유지를 하고 요것만 절대값을 각각 씌웠을 때 우리가 요놈하고 약분이 가능하고 그때 얘는 마이너스가 달고 나온댔잖아. 음수를 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고 얘는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 x의 n승분의 절대값 sin m승의 2분의 lx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처리를 안 했다. 그냥 냅뒀다. 요것만 약분을 했어요. 자, 요게 좌미분계수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이제 우미분계수를 생각해보자. 우미분계수는 똑같이 쓰면 돼, 그냥. x가 파이로 가는데 우칸으로 갈 때 똑같이 계산하면 뭐 이거 똑같이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파이로 가는데 우칸으로 갈 때 얘는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따라서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얘는 플러스가 앞에 나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중요한 핵심이 요거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미트 x가 파이로 가는데 우칸으로 갈 때의 x의 n승분의 절대값 sin m승의 2분의 lx가 됩니다. 요놈이 값이 존재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언제 존재하냐? 뭐? 모기 잡았나? 아니요, 못 잡았어요. 잡아가 손으로 흔들 때 안 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계산한 게 같아져야 된다. 그치? 어떻게 돼야 같아지냐고. 파이에서 어. 절대값은 음. 부호가 가는. 부호가 반대인데? 그래, 반대잖아, 반대. 얘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파이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같은 놈인데? 응? 아니, 파이로 갈 때 여기는 똑같은 놈인데,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똑같은, 여기 막, 플러스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이게 같아져야 미분 가능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야 같아지냐고. 참고로 제로분의 제로꼴이 아닙니다. x가 파이로 가면 분모가 x의 n승이고 x의 n승이면 그거는 분모는 파이의 n승이 된다. 그제?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에 x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sin 2분의 1파이가 돼. sin 2분의 1파이. 그러면 sin 2분의 1파이는 l이 자연수일 때 어떤 값이 될 수 있죠? 자, 여기 지금 x가 파이로 간댔잖아. 좌극한이도 우극한이도. 그럼 이 값이 이게 된다고. 그러면 l이 자연수다. 자연수면 얘는 어떤 값이 될 수 있냐고.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이 될 수 있잖아. 그 다음 분모는 어차피 0이 아니야.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따라서 분자끼리 같아져야 돼. 어차피 분모는 파이 n승, 파이 n승 똑같은데 그럼 여기 앞에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고 둘 다 똑같은 놈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 마이너스 플러스에 관계없이 같은 값으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m이 짝수여야 돼? l이 짝수이면 되죠. 왜 l이 짝수면 되냐? l이 짝수가 돼버리면 여기가 2분의 1이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몇 파이가 됩니다. 그럼 몇 파이가 되면 그 값 되는 값이 전부 다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호가 다른데 같아지려면 이게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게 0이 되기 위해서는 L이 뭐가 된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L이 짝수다 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러면 L은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짝수인데 10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L 플러스 M 플러스 N이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 이제 x 이꼴 파이에서 미분 가능해. 됐나요? 미분 가능한 경우는 요 네 가지 경우야. L이 2, 4, 6, 8이 되면 미분 가능해진다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걸 찾아라? F0이 0이 아니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 이 경우들 중에서. 근데 한 가지 빠져있다. 뭐가 빠져있냐면 연소함수 fx를 했거든. 따라서 fx는 연속이 된다. 연속이 돼야 되는데 요 놈이 x의 n승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의 분수식에서 만약 분수식은 분모가 0 될 때는 불연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되니까 나머지 위치들은 볼 필요가 없지만 0에서 얘가 연속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위치들은 왜 안 살펴준다? 어차피 거기서는 불연속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속하기 자연스럽게 연속하게 됩니다. 근데 분모가 0 될 때는 불연속이 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을 이제부터 생각을 해줘야 돼. 자, L은 미분 가능하게 해서 L은 요 네 가지의 경우가 있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0에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언제 연속이 되지? x 이퀄 0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연속의 정의가 뭐예요? 극한과 감소값이 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 그러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얼마가 돼야 되는데? 0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죠.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못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지. 그럼 0으로 갈 때 또 마찬가지로 자극한을 생각해보자. 0으로 갈 때의 자극한으로 0으로 갈 때의 fx, 다시 말해서 x의 n승분의 절대값 x-파이의 sin m승의 2분의 lx를 생각해보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우극한으로 갈 때의 x의 n승분의 절대값 x-파이의 sin m승의 2분의 lx, 요게 같아져야 돼. 그래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할 가능성이 생겨. 거기다 이제 함수값이까지 같아야 돼. 그럼 이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얘가 같아집니까? 일단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0 들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파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지워버려도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 지워버리면 돼. 어차피 양쪽에 파이가 똑같이 앞에 붙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남은 부분은 요 부분은 필요 없고 여기 절대값이 붙는 요 부분만 생각하면 돼. 그죠? 내 말 이해됩니까? 어차피 숫자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극한값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0이 아닌 숫자가 되는 부분. 자, 이 두 식이 같아야 된다. 언제 같아지는데? 설마 이걸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같을 순 없어. 우극한이고 자극한이기 때문에 값이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어. 같을 때가 언제냐? 진짜 귀찮게 하나. 사람 코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살아있네. 이한테 간다. 스님들은 모기를 잡을까 안 잡을까? 웃기죠? 어? 안 잡는다. 억지로는 안 잡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기가 딱 자기에 딱 참선하고 있는데 모기가 싹 앉아가지고 딱 물었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딱 때렸어. 아가 죽어 삐어.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진용진이에 그거 나왔는데. 네. 스님들이 그 고기를 먹냐 안 먹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원래 그 소승불교 쪽 저기 태국 쪽 그쪽 스님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뭐 먹는 거는 뭐 때문에 먹냐면 거기 그 사람들은 뭐 그 소승불교 쪽은 뭐 아는 쪽이야. 뭐로 먹고 살아 스님들이? 응? 탁발로 먹고 살지 탁발로. 우리나라 스님들은 탁발로 안 먹고 산다. 탁발이 뭐야? 탁발. 탁발승이라고 그러잖아. 소승불교는 전부 다 탁발승이야. 그게 연례 행사예요, 행사. 아주 큰 중요한 행사입니다. 탁발이 뭐냐고. 구걸. 바보들은 동냥하라 댕긴다고. 그래 먹고 사는 게 소승불교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그 탁발을 하면 구걸을 하면 고기도 주고 뭐 밥도 주고 다 줄까 이가. 그럼 고기 준 거는 안 먹느냐? 먹는단 말이야. 먹는데 자기 스스로 살생을 안 한다고. 남이 준 고기는 먹어.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은 먹는다고. 남이 죽인 거, 자기가 안 죽인 거. 하여튼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들어봐. 일단 요 놈을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여기도 절대값을 이렇게 강제로 씌운다고 합시다. 씌우면 요 놈의 경우에는 n이 짝수일 때는 여기 그냥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관계가 없지. 어차피 양수니까 x가 0으로 가는데 자극한으로 갈 때 부호가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는 아무 관계 없지. 그냥 절대값 씌워도 아무 관계 없잖아. 우칸이니까. 그치? 어차피 분자는 절대값이 있던 애고. 그럼 그때 요 꼬라지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n이 짝수인 경우는 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항상 같냐 안 같냐? 같아요 안 같아? 응? 네.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네. LM에 관계없이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식의 값이 같냐 안 같냐고. 같잖아. 네. 내 말 이해됩니까? 같은데 그게 n이 만약에 n보다 작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차피 분자도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거든? 근데 분자의 영역의 개수가 분모의 영역의 개수보다 더 작아. 그럼 분모의 0이 더 많이 남지. 분모의 0이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럼 그때는 얘는 0에서 함수값이란 게 생길 수 있냐 없냐? 없잖아. 그지? 따라서 요 때는 0에서 불연속이 돼. 그럼 m은 n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 m이 아니지. m이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m이 n보다 큰 경우에는 분자의 0이 더 많이 남잖아. 그럼 무조건 양쪽 다 얼마가 돼? 부호에 관계없이 0 되잖아. 그러면 자극한이나 우칸이나 함수값이나 전부 다 0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는 무조건 항상 연속이지. m이고 뭐고 n이고 뭐고 그 부호가 아무 관계없이. 맞아 안 맞아? 항상 연속이고 그럴 때 f0는 얼마야? m이 n보다 크면 0이 되죠. 0이 됩니다. 우린 0 안 될 때를 찾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몇 때는 얘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m이 n보다 크면. 내 말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m이 n보다 작은 거는 우리가 불가능하댔잖아. 그거 좀 불연속이 돼버리니까. 연속이 된, 연속함수란 말이 위배되니까 그건 어차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m하고 n이 같아질 때를 보자. m하고 n이 같아질 때에는 요 놈이 요 차수하고 요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극한값이 얼마다? 1이다 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절대값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절대값이 있는데 이때는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는 0이 아닌 값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앞만 생각하면 무조건 1로 가. m과 n이 같아지면 1이나 어떤 특수한 숫자로 갈 건데 0이 아닌 숫자로 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n이 짝수일 때는 좌극하는 절대값을 그냥 씌워도 돼. 근데 n이 홀수가 되면 앞에 뭘 갖다 붙이고 절대값을 씌워야 돼.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 절대값을 써야 된다 이거. 그러면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이나 그런 숫자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플러스 1 같은 숫자가 될까 아이가. 0이 아닌 절대값은 0이 아닌 숫자인데 한쪽은 양쪽의 부호가 다르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n이 홀수가 되면 연속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죠? 그럼 n과 n이 같으면서 동시에 뭐가 될 때? 짝수가 될 때
둘 다 짝수가 되면서 같아질 때는 또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그럼 그때 F형은 얼마고? 이때 F형 1. 1이가 아니 지금 이거 계산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분의 사인 n승의 2분의 lx를 생각해야 된다. 이걸 n으로 바꿨다. 네. 요것의 절대값이야. 그럼 얘의 극한값은 2분의 l의 몇 승? n승이 되지? 그죠? 2분의 1의 n승이가? 1분의 2의 n승 아이가? 잠깐만. 2분의 1의 n승이다. 미쳤구나 내가. 쏘리. 2분의 1의 n승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n은 자연수랬으니까 이거는 난제로잖아. 맞냐 안 맞냐? 따라서 우리가 찾는 경우 중에서 F형이 0이 안 될 경우가 얘라는 이야기지. 얘가 0이 안 될 경우고 얘가 0 될 경우단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 얻었어. 자, L은 가능한 숫자가 2, 4, 6, 8 이렇게 네 가지야. 그 중에서 m이 n보다 클 때가 있고 m과 n이 같으면서 짝수일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구해서 그 전체 경우 중에서 두 번째 경우가 몇 가지냐 그걸 찾는 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자, 첫 번째 경우를 해보자. L이 2 될 때 LMN의 합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L이 첫 번째 L이 2 될 때는 m 플러스 n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서 m이 m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F형이 0이 되어서 연속이 항상 된다. 근데 단 요때는 F형은 0이야. 몇 가지가 있냐? 네 가지 맞아? 세 가지. 세 가지요? 어떻게 세 가지인데?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합해서? 작거나 같으면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단 m이 또 n보다 커야 돼. 이러면서 m이 n보다 커야 되는 경우 있어. 6가지. 어떻게 6가지인데? 아닌가? 아닌가? m이 2 될 때는 몇 가지? m이 2가 되면 n이 선택되는 게 몇 가지? 많네요. 아니다 안 많다. 하나하나 세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억수 복잡하거든. 생각보다 복잡다. 그래서 m이 책에 보면 책에서 설명을 보면 뭐 억수로 복잡하게 설명해 놨던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m이 제일 간단하게 세는 방법은 m이 2 될 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을 세는 것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mn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은 m을 정해서 n을 거기에 맞춰주면 돼. 그럼 m이 1일 수는 없잖아. 커야 된댔으니까. 그럼 m이 2 될 때부터 하면 돼. m이 2 되면 n은 얼마가 되면 됩니까? 1 되면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m이 3 되면 두 가지. m이 4 되면 세 가지. m이 5 되면 왜 세 가지인데? 3이요. 왜? 합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예요. m이 6이 되면 2가지. 두 가지. m이 7이 되면 1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맞죠? 따라서 이 경우니까 12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L이 2 될 때의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경우가 한 가지 더 따진다. M과 N이 둘 다 짝수가 될 때. 이때도 또 연속이 된댔지. 그죠? 이때는 몇 가지가 있니? 여기도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나눠야겠다. M 플러스 N이 어차피 8인 건 똑같으니까. 여기서 경우를 분류해. M과 N이 같으면서 짝수인 경우. 두 개가 똑같은데 짝수면서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2가지. 그럼 뭐 있냐? 2, 4, 4. 두 가지밖에 없지? 이건 두 가지죠. 다루기 쉽지? 다음 두 번째. L이 4 될 때, L이 6 될 때. 다 이제 생각하면 돼. 요거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풀어봐라.
L이 4 될 때 위의 경우는 몇 가지 나오고? 6가지. 6가지. 밑에 경우는 한 가지. 1가지. 6 될 때는 2가지. 2가지. 1가지 있다고? 1가지가 아니고 0가지지. 네. 1가지가? 2. 아 맞다. 2 되면 된다. 2. 내가 착각했다. 하면서 얘는 이게 몇 가지? 2가지. 이게 1가지. 8 될 때는? 없어요. 없죠. 둘 다 빵빵가지죠.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요? 24가지. 24가지 중에서 자, 요때 우리가 둘 다 짝수가 될 때만 생각하면 되죠. 요 경우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답은 6분의 1이 되니까 답은 7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핵심은 자, 처음에 미분 가능하다. 언제 미분 가능해지느냐?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거든. 그래서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아져야 된다. 요 놈과 요 놈이 같아지는 경우는 유일하게 경우가 한 케이스밖에 없다. 분자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밖에 없습니다. 왜? 무조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자, 그 다음에 0에서 연속이 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아져야 되는 경우고 그게 분자가 0이 되면 아무 때나 다 되지만 분자 분모가 차수가 같아지면 그때는 짝수일 때만 같아질 수가 있다. 자, 미분계수와 미분계수가 자극한과 우극한이.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서 0이 안 될 때의 경우는 요거뿐이다. 두 번째 경우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찾은 거지. 됐나요?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어제 내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 문제는 극값에 대한 정의, 극한이 아니고 극값,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나도 이런 건 처음 봤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애들을 공부를 했고 대학교 가서 공부도 했고 또 그 오랜 시간을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거는 내가 처음 봤다 진짜. 나는 몰랐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있네. 자, 갑니다. 함수 fk의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mx-m이라는 직선이야. 그죠? 기울기가 m이고 x절편이 항상 1이 되죠. 이걸 mx-1로 고쳤으면 항상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근데 m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직선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고 x가 k보다 클 때는 x분의 lnx라는 항상 우리가 제일 자주 다루는 형태 중에 한 가지입니다. x분의 lnx 또는 x분의 2x승 또는 2x승분의 x 단골 메뉴 중에 한 가지죠. 요 함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요 두 놈에 대해서 sk라는 애는 a를 모은 건데 그 a는 fkx가 x 이꼴 a에서 극값을 가지는 위치들을 모은 거예요. 극값을 가지는 위치들을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하자. 요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위치들을 모은 집합을 생각을 하자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gk라고 하자.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그러니까 0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gk의 함수값이야. 극값의 개수입니다. 극값의 개수. 그게 gk예요. 그럴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최대값을 가질 때의 m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m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알파가 최대값을 가질 때의 기울기 m값, 요 기울기 m값을 찾으라는 거냐면 요 sk의 원소의 개수를 함수를 구했을 때 그 함수에 대해서 자극한으로 갈 때의 알파로 가는데 자극한으로 갈 때의 위치에다가 1을 더한 게 우극한으로 갈 때의 극한값과 같아지는 위치를 찾아라. 자극한에 1 더한 게 우극한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찾으라고. 알파는 그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클 때란 말이야. 알았니? 그 다음 두 번째, x분의 lnx. 단 x는 2보다 크고 알파보다 작답니다. 알파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최대값을 가진 위치다.
그 애의 역함수 hx에 대해서 h'x가 열린 구간 알파분의 nn 알파와 2분의 1에서 감소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가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에 기울기 m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되냐? 밑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 짓을 해봐야 돼? 그냥 뭘 그려? KX. fx를 그려가지고 뭘 구해야 됩니까? 함수 gk를 구해야 되지. 그죠? 함수 gk를 구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 값을 어디서 가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야 됩니다. k를 변화시키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는 변하는 거니까 mx-m은 기울기 m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걔는 냅두고 x분의 lnx는 고정인 곡선이잖아. 그럼 걔를 그려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외웠거든.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2죠. 2. 여기가 1입니다. 미분해보면 얘 미분해보면 시그마가 돼요. 요거를 우리가 px라고 합시다. 요 함수만 x분의 lnx만. 그럼 p'x는 뭐 되죠? x제곱분의 1-lnx 되죠. 따라서 얘가 0되는 극대의 위치는 항상 2에서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fkx는 이제 k를 어딘가에 잡았을 때 직선 쪽을 그 k 전까지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요 곡선 쪽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요게 mx-n이라는 직선, m이라는 직선이라고 합시다. 이게 잘못 그렸네. 뭘 잘못 그렸어요? 어디를 항상 지나야 돼? 1,0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 직선을 생각하자. 근데 그거를 어디 전까지는 이 직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 다음부터는 K 전까지는 직선을 선택을 하고 K 다음부터는 곡선을 선택할 거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요게 K가 1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고 하자.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선은 K가 요쯤 있다고 하면 K가 요쯤 있다고 하면 이때는 직선까지 선택을 하다가 곡선이 이렇게 선택되거든. 그럼 빨간 선으로 그려지는 상황이 돼. 맞습니까? 이게 fkx의 그림이야. K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때는 그 값이 몇 개야? 왜 두 개죠? 여기 그 값에 하나 있죠? 여기서 한 개가 되고 또 K에서도 그 값이 된다. 그 값이라는 것의 정의가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값이 있거나 제일 작은 값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K가 여기에 동호가 들어가니까 여기 동호가 여기 들어있다. 따라서 K에서 제일 큰 값이 되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는 거단 말이야. 불연속이라도 극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K를 바로 구할게요. GK는 K가 1보다 작을 때에는 함수값이 얼마다? 2가 되죠. 그 다음에 K가 이제 1보다 클 때 1이 딱 되는 순간 생각하자. 아, 이거 어떻게 지우지? K가 1보다 작을 때 저거 극값이 있나? 어? 다시 물어봐. K가 응. 1보다 작을 때 응. 도함수 부호가 안 바뀌었는데도 극값인데? 도함수 보호하고 관계없다니까. 어제 그거 설명했잖아. 다시. 자, 이거 봐봐봐. 어제 내가 설명한 게 요렇게 A가 생겼어. 얘는 여기에서 극대가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이거는 여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이렇느냐? 그게 아니라고.
증감하고는 관계없다고. 내가 전에 설명을 아예 잘못했네. 이 개념 자체를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극대가 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게 극소가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상황이면 얘는 여기에서 극대가 되냐? 극대가 된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여기서 극대다 아니다. 응?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데요. 아무 관계 없다고. 나도 잘 몰랐다니까. 고등학교 교과에서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정의가 뭐로 돼 있냐면 극값의 정의가 그 특정 위치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그 근방에서 사실 이 근방 개념은 대학교 가야 배우는 거야. 그 근처 위치들 중에서 A가 제일 크게 되면 그걸 극대라고 해. 내 말 이해돼? 그러면은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밑에 거 그림에서 고등학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원래 나올 턱이 없지.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나 본 적이 없다 아무도. 나도 30 몇 년을 애들 가르치면서 처음 봤다니까. 원장쌤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했는데요? 뭘 하시던데? 근데 국대 아니라더나. 끊어진 지점에서 오른쪽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거는 그때인데 아니야. 왜냐면 구호가 바뀌었어요. 아니야. 이것도 극대야. 여기도 극대. 여기도 극대 맞아. 극대의 정의가 그렇게 극값의 정의를 봅시다. 잠깐만요. 극값. 극값의 정의. 위키백과에 가보자. 극값은 해석학에서 함수에서의 극대점은 주위의 모든 점의 함수값 이상의 함수값을 갖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 주위라는 게 어디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로컬 맥시멈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 이때 요 주위라는 거는 적절한 근방이야. 그 적절한 근방이라는 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소 간격을 의미하는 거야. 이 표현이 억수로 좀 어려운데 대학 가서 여러분들을 1학년 때 괴롭히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요거거든. 이 어떤 적절한 근방에서 그 값이 제일 크게 된 위치가 존재하면 거기를 극대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그 근방이라는 게 간격을 얼마 정도 잡아있냐?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구간을 A를 포함하는 가장 좁은 간격을 잡더라도 거기서 제일 크게 되면 거기서 극대가 되는 거라고. 고등학교 교과서 정의가 그거다. 정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교과서는 정의가 이제 제일 근방에서 교과서는 그렇게 안 돼 있지. 교과서도 이제 정의를 보면 정의는 이렇게 그냥 써놨어. 그러니까 근처에서 제일 큰 값을 가지는 함수값. 근데 이런 걸 뭐 시험에 낼 턱이 없잖아. 이러면 뭐 학부모들 난리고 찍을 건데 학부모가 전부 다 수능 평가면 폭파시킬 거란 아마 문의해가지고 해마다 그 시험 치고 나면 한 10만 건인가 들어온다던데 영정정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가지고 그거 다 한다고 뭐 괴롭다던데 대응하기 억수 힘들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여기서 얘도 극대라고 말한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실제 수학적 정의는 이것도 극대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라고. 그거는 증감에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증감이라면 금방 정의를 봐봐라. 증감이란 말이 어딨잖아. 나도 처음 알았어. 증감이란 거는 아무 관계 없대요. 극대 극소는. 그래서 그 인터넷 찾아봤거든.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대학원생인데 수학과 대학원생인데 자기도 이걸 처음 알고 극값의 정의 돼서 이걸 처음 알고 교수한테 물어봤대. 교수가 니는 그것도 몰랐나 이러더란다. 모르는 교수도 있을 수 있다. 수학교 교수라도. 나도 처음 봤어.
그래서 요 K 지점에서 극대가 되는 게 맞다. 알았니? 자, 전후의 그 증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K가 1이 딱 되는 순간부터 생각하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하자. 그러면 1이 딱 되는 순간에는, 근데 그게 문제가 이걸 어떻게 지우지? 아씨, 이걸 쓰고 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좀 테크닉을 발휘해. 너무 커졌나? 잠시만요. 아, 빨간색. 짠. 아, 얘를 지우는 게 보통 게 아니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끝에 지웠다. 안 되겠는데. 이거 하나 지우자. 아, 됐다. 기술 좋네. 이거를 못 지우겠다. 일단 됐다 치고. 저 빨간색 점을 안 냈다. 그 다음에 K가 1이 딱 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는 몇 개야? 한 개지? 연속이 되니까. 뭐, 여기서는 뭐, 이거는 극값이라 말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한 개고, 그 다음에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돼요? K가 2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 근데 2를 넘어서면, 자, 2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딱 되는 순간은 어떻게 돼? K가 2가 딱 되는 순간은 직선은 이렇게 그리거든? 그럼 2 전까지는 이렇게 됐다 치자. 2 전까지는 무조건 한 개지. 그 다음에 K가 2가 딱 되는 순간을 생각해봐. 2가 되는 순간에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2가 되는 순간에는 직선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곡선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B에서 극값이 있는 거가 극소가 되나? 아니지. 지보다 더 작은 애가 분명히 바로 옆에 있잖아. 그 다음에 지보다 큰 애도 바로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극소가 되는 것도 아니죠. 아까하고 다릅니다. 아까 여기서는 요때는 G가 제일 크거든. 그 근방 중에서. 따라서 극대가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극소가 되는 게 아니야. G보다 작은 애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극값이 몇 개가 됩니다. 번 개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게 넘어섰어. 넘어서면 똑같잖아. 어차피 그림은. 그지? 그럼 그건 계속 0이야.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돼? 만날 때까지죠. 만날 때까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만남 위치는 못 정하죠. 그래서 이 만남 위치를 P라고 합시다. 여기를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면 이제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P보다 작을 때 아까 이거 PX라고 뒀는데 그냥 P라고 둬. PX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됐다 치자. 여기서 0이다. 그럼 P가 딱 되는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돼? P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P가 딱 되는 순간에는 여기가 극대가 되잖아. 극대가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P가 넘어서서 그려졌다고 칩시다. 여기가 동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빠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극대가 됩니까? 극대가 되죠. 이때는. 따라서 이때도 극대 값을 계속 한 개씩 무한히 계속 한 개씩 가지게 될 겁니다. 무한대로 가더라도. 그죠? 따라서 P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한 개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원하는 GK야. 그림을 보고 이제 따졌어. 그럼 그때 얘를 GK를 그림을 그려보면 GK는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일 때, 2에서 P 사이일 때, 요때 함수 값들이 2 되는데 여기 동호 없다잉? 요 빵꾸 내야 됩니다. 요 그림 요 식을 보고 잘 그려야 돼.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1개. 2도 빵꾸 나 있다. 그 다음 2 동호 들어가고 P 전까지입니다. P 되는 순간 또 1개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1개 돼서 쭉 1개로 갑니다. 이게 GK 그래프래. 가를 만족하는 위치가 어디?
P죠. 사실은 여기서 가를 만족하는 위치가 P라서 거기서 끝났어. 그럼 알파가 따라서 알파가 P라는 걸 얻을 수가 있지. 맞죠? 여기가 P면서 동시에 알파야. 다시 말해서 이 곡선하고 이 x분의 lnx하고 mx-m이 만나는 위치가 알파이고 곧 그게 P야. 알았니? 그게 여기서 원하는 알파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알파가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럼 최대값을 가지는 순간이 나의 말을 만족하는 건데 나의 뭐라고 됐냐면 x분의 lnx는 이 선입니다. 이 선. 이 선에 대해서 2부터 알파까지 그려지는 애는 이 부분이지. 봐봐봐. 2부터 알파까지. 그러면 양쪽 등호는 빠지고 이 빵꾸난 두 위치거든. 근데 이 답지가 웃긴 게 인간들은 주거는 칼라로 만들어 놓고 왜 책은 흑백으로 내는데? 그 설명함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E와 알파 사이에서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이다 라고 돼 있거든. 답지에 보면 빨간색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스캔 뜬 거 보면 알겠지만 그 컬러로 뜬 거다. 저 복사기 웃기는 게 스캔은 컬러로 떴죠. 복사기 자체는 흑백인데. 그것도 웃기대. 하여튼 간에 지금 안 된다. 여기에서 요렇게 되는 아니 그냥 합주자. 요렇게 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양쪽에 이렇게 빠져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때 그 역함수 hx에 대해서 h'x가 열린 구간 여기서 감소한다. h'x가 열린 구간 여기서 감소한대. 잡았어요. 잡았어? 땅바닥에 버려. 이렇게. 손을 안 버리면 되지. 봐봐봐. 이게 무슨 말이고? 노란색 밑줄 친 말이. h'x가 열린 구간 여기에서 감소한다. h'x가 감소한다. 뭔 말이야? h'x가 감소한다. 무슨 말이에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적어놓으면 모르겠는데 답지에 난 불만이 많은 게 지 혼자 개구랑 개구는 말도 안 되는 개구는 다 치고 읽어봤나? 답지 요 부분 답지 한번 읽어봐라. 진짜 이 사람은 난 정기세계를 이해를 못하겠던데 놈들이가 너무 똑똑한 건지. 아나콘다에서 나는 뒤집어졌다. 와 진짜 이 괜히 그 집중을 떨었더니 읽어봤나? 아나콘다 안 나오더나. 아나콘다 나중에 봐봐봐.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h'x가 열린 구간 여기서 감소한대. 무슨 뜻이냐고. h'x가 감소한다니까? h2'x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래. 그럼 h2'x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원래 함수가 hx는 그림을 그렸을 때 어디로 볼러간 거야? 위로 볼러간 거지. 그지? 위로 볼러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역함수는 위로 볼러간 거야? 아래로 볼러간 거야? 아래로 볼러간 거가? 역함수 취하면? 맞아요. H2'에서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러가면 잠깐만 있어요. 그려야 되나?
그 책에 그리 놨길래 난 안 그리고 설명, 그냥 요 x분의 lnx 이 그래프 가지고 여기서 한 따지려고 했거든. 따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원함수가 아래로 볼록해. 역함수 취하면, 원함수가 위로 볼록해. 역함수 취하면 아래로 볼록합니까? 고은씨, 여기요? 다시 그림을 한번 봐봐봐.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에 대칭시킨 애지. 그럼 여기서 y는 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요 놈에 대해서 원래 곡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다고 하자. 요거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이게 요거는 증가명이 잘못됐네. 이게 역함수가 존재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자. 요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지. 말을 볼록하면 맞는데. 만약에 반대쪽으로, 지금처럼 반대쪽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역함수 취하면 이렇게 된다. 맞나? 상황이 다르네. 이렇게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가면 이때는 역함수도 위로 볼록한 거고,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가면 역함수 취하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반대로 아래로 볼록해지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이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요 부분을 봐. 요 부분을 우리가 그렸어. 그걸 역함수를 취할 거야. 그럼 그 역함수는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겠지. 감소하면서 이게 위로 볼록한 거니까 역함수를 취해도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겁니다. 맞지요? 따라서 h2'x가 0보다 작은 게 맞지? 그러면 그 말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x분의 lnx도 위로 볼록한 부분이 요 부분이란 이야기야. 그렇게 된 알파를 제일 크게 잡으면 어디에 잡아야 되나? 위로 볼록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을 잡아야 된다고. 변곡점까지 잡을 수 있잖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이 알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뭐냐? 이 최대값은 변곡점이 될 때, 변곡점. 변곡점의 x좌표가 될 때 되는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점 위치를 구해야겠지? 그럼 P2'X로 가자. P2'X는 x 4승분의 분자 미분 곱하기 분모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x 곱하기 분모하면 2x. 어차피 분자가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nx 곱하기 2x. 얘가 0 되는 위치를 생각하면 돼. 맞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값은 x는 어차피 0이 아닐 거니까 약분해 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lnx야. 아니다, 잘못 썼다. 뒤에 곱하기 2가 있었네요. 또 렉걸렸다. 여기서 1-lnx 곱하기 2입니다. 이게 0 될 때. 그럼 플러스로 사거리 바꿔버리면 여기서 괄호 풀었을 때 2lnx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3이 되면 되지?
lnx가 2분의 3 될 때, 따라서 lnx가 2분의 3. 곧 다시 말해서 x가 뭐가 될 때입니까? 2의 2분의 3승 2 루트 2가 될 때지.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이 위치가 2 루트 2 될 때다. 그때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기울기 어떻게 구해? 여기가 변곡점이야. 그럼 얘 좌표는 2 루트 2 컴마 함수에다가 px식에다가 집어넣으면 2 루트 2분의 3이 되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m은 기울기는 x의 증가량 2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분의 y의 증가량 2 루트 2분의 3. 자, 분점모에다가 요 분모를 곱해버리면 얘가 2 3승 빼기 2 루트 2 되지. 그거 분의 3 되죠. 그게 어디였냐면 얘래. 그럼 A 얼마야? 3. B는 2분의 3. 이런 뜻의 문제입니다. 나도 한 개 배웠다. 극값에 대해서. 정리하고. 야, 와, 3시 11분이네 벌써. 와, 시간도 빨리 간다. 근데 이거 인간은 왜 안 와? 잠시만요. 하나만 뽑자. 3시 오라니까. 오고 있겠지. 버스 타고 오고 있겠지. 오면 분명히 딱 뭐라 그러냐면 버스가 막혔다 그래. 오늘 그래 이상한 차가 많더라. 버스 타임. 이거만 좀 봐봅시다. 왔다. 들어와. 잠깐만. 왜 늦었어? 언제 왔는데? 그러니까 왜 늦었냐고. 왜 늦었어? 시계 잘못 봤다고? 시계를 왜 잘못 봐? 3페이지부터? 잠시만요. 이거 뽑아야 된다. 내가 모르고 안 뽑아놨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얘는 왜 이리 느리냐? 3페이지부터. 다음에서 14. 요새는 모의고사 만드는 것도 다들 기술이 좋아가지고 문제를 옥수 잘 만들대. 여기 내 문제 봤는데. 됐죠? 자, 됐으면 잠깐만 쉬고 있으라. 자, 좀 쉬게. 요거 한번 읽어보고 있어. 죽게 먹다.
시원한 거네.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되던데. 제일 도움되는 게 내가 이거 차고 나서 알은 게 내가 불면증인데.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 나는 그때까지는 나 불면증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 남들보다도 수면 품질이 억수로 떨어지더라. 맨날 피곤한 거야. 운동하고 이랬는데도 품질이 억수로 많이 떨어지대. 근데 나는 왜 피곤한 줄도 모르거든. 한 6시간 자고 깊은 수면도 별로 비율도 없으면 낮아. 근데 나는 뭐 피곤한 줄 모르니까. 근데 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보다 훨씬 많이 자고 일찍 자고 깊은 수면도 비율도 억수 높고 그때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대. 항상 모니터링 하지. 뭘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찍 자려고 애를 쓰고 피곤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피곤하게 만들면 깊은 수면 비율이 높아지더라고. 될 수 있으면 낮에 살짝만 자야지 많이 자면 안 된다. 많이 자도 별 관계는 없던데. 자, 읽어봤습니까? 오케이. 자, 뭘 요구하고 있냐? 뭐 구해야 돼?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고자 하면 뭐 구하시면 됩니까? 읽어봤다며? GT 구하면 되지. 그래, GT가 뭔데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그죠? 자, 뭘 만족하는 거냐면 일단 fx라는 그래프를 생각하자. 이 f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음수 k에 대해서 k 플러스 lnx를 절대값을 씌운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에는 k 플러스 ln 2-x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거를 그렸을 때 그 곡선하고 t하고 같다라고 둔 t는 fx라는 방정식은 실근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어. 그죠? 그럴 때 그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선택을 하자고. 그 여러 개의 실근들 중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 그 임의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 알파 캄마 f 알파 베타 캄마 f 베타 0 캄마 0 원점을 이렇게 3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을 때를 구해봐라 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 과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뭐 p 구하고 뭐 짜고 해봐라 하는 거. 그럼 먼저 첫 번째 무슨 짓을 해야 되죠? 야, GT 구해야 된다며. 그려야죠. 뭘 그려야 됩니까? fx를 그려야겠죠. 자, fx 그립니다. fx는 k가 음수랬어요. 그럼 k가 음수면 k 플러스 lnx는 lnx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얘를 위로 보낸 거야? 아래로 보낸 거야? 아래로 보낸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아래로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걔를 꺾고 올려야 돼. 따라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디만 그리라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됩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면 다시 과정을 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다. 처음에 lnx를 그려. 그걸 밑으로 살짝 보내. 그럼 여기가 1이었는데 여기가 1이거든. 여기가 1인데 그걸 아래쪽으로 살짝 보내면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 애를 다시 x축을 꺾고 올리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왼쪽은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고? x 대신에 2-x를 넣은 관계다. 여기서 이렇게 바뀐 것은 y축이 아니지. x 대신에 2-x를 넣은 것은 1에 대칭시켜서 그린 거죠. 오케이? f2a-x는 fx하고 무슨 관계다? fx를 x는 a에 대칭시킨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얘를 x는 1에 대칭시킨 그래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 fx 그림이다. 요 딱 가운데가 1입니다. 대칭되는 기준 위치가. 자, 인지게 얘가 fx예요. 여기 fx에 대해서 자, 이건데 이거를 조금 다시 그릴게요. 너무 높이 그렸다. 살짝만 이걸 낮춥시다. 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면 그림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대충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t는 가로선이잖아. 그럼 이 가로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얘가 요 순간에는 만나는 위치가 몇 군데고? 두 군데지. 그러다가 요렇게 딱 여기 꼭 뾰족한 점을 지날 때는 세 군데가 되었다가 그 밑으로 지나면 네 군데가 되었다가 쭉 마지막에 이게 0 두 군데 만났다가 마지막 그 다음에 아예 안 만나지. 따라서 t는 양수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 양의 실수란 표현이 있습니다. 양의 실수에 대해서 만나는 위치가 변해. 변하는데 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에 이렇게 표현했어. t가 가로선이야. 근데 그게 F1보다 F1로 가는데 F1 플러스로 간대. 우극한으로 F1로 간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디고? 우극한으로 F1로 가는 것은 여기 F1이 어디냐면 여기 fx 그래프거든, 빨간 선이. 거기에 딱 가운데 여기가 1이다. 그럼 F1은 어디니? 여기가 F1이지. 1, F1. 근데 그것보다도 F1 우극한이면 이 위치보다도 큰 쪽에 T를 그린 거야? 작은 쪽에 그리는 거야? 큰 쪽에 그리는 거죠. 따라서 가의 표현에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T가 위쪽에 있는 상황이다, 이 뜻이야. 이렇게 T를 그렸을 때, T를 잡았을 때 만나는 위치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맞아요? 알파 베타를 잡으면.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GT는 뭐가 되죠? 이때의 GT는 어찌고요? 여기 만나는 요 위치를 구해야겠지? 만나는 요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알아야 돼요. 요 식은 뭐예요? K 플러스 ln x 그대로죠. 걔가 뭐 될 때를 찾아야 됩니까? t 될 때를 찾아야 되지. 따라서 요 위치는 뭐야? 계산하시면 2의 t-k승이 되죠. 그럼 그때 우리가 구하는 요 모양일 때의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니? 원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원점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대충 여기다 칩시다. 뭐 이쯤 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GT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뒤에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요 길이에 몇 배고? 2배지? 대칭 상태니까. 따라서 2의 t-k 빼기 1의 2배 에다가 높이는 t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2분의 1하고 2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잡아놓으면 t분의 gt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얘는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f1로 갈 때 우극한으로 갈 때 t분의 gt는 요식만이 되겠지. 그럼 걔가 2의 t-k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요 t를 없애버렸거든요. 요 t로 나누면서. 그래가지고 얘가 3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요 t 자리에 f1을 그대로 집어넣는데 f1은 얼마고? f1을 바로 계산하자. f1은 여기에 1 집어넣으면 k가 되지? 절대값 k인데 저 k가 아니지.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가 되고 마이너스 k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의 극한값은 t가 마이너스 k로 갈 때입니다. 그럼 이 t 자리에다 마이너스 k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2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빼기 1이 돼. 얘 다시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2에
마이너스 2K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K는 얼마가 될 때입니까? 가 말에 의해서. 이에 마이너스 K승이 2야 이거. 마이너스 ln 2가 되죠.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일단 K는 구했어. K는 구했습니다. 가 말이 뭘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냐면 K 구하라는 이야기가 돼.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에서 함수 t분의 gt가 극대값 p를 가진댔으니까 이제 gt가 어디서 극대를 가지는지를 이제 다시 찾아야 돼. 그리고 그때의 극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봐. t가 아래로 쭉 이제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자. 넓이가 넓어지냐, 좁아지냐, 작아지냐. 넓이가 점점 작아지지? 작아지잖아. 작아지다가 근데 GT 자체는 작아집니다. 그럼 T분의 GT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여기서는 T분의 GT라고 되어 있거든. GT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걔가 계속 작아지다가 다시 GT가 언젠가 또 변해. 언제 변합니까? 뾰족한 점을 지나는 순간에는 만나는 점이 여러 개로 또 세 개로 바뀌어버려. 거기서 더 내려가면 네 개로 바뀌어버려. 근데 거기에서 점들을, 이 만나는 위치들을 선택을 요 네 군데 중에서 제일 넓이가 작아지도록 선택을 해줘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t분의 gt가 어디서 극대를 가지고 그때의 극대값이 얼마가 되는지는 gt를 안 구하면 못 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전체 GT를 요 금방 구한 요 순간부터 시작해서 GT를 싸그리 쭉 0으로 가까이 가는 모양들을 다 찾아서 구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T가 금방 우리가 구한 건 뭐고 했죠? T가 요 F1이 얼마였냐면 F1이 구해놨는데 F1이 요거 있지 마이너스 K K인데 K가 마이너스 ln이었으니까 T가 ln보다 클 때 이때는 GT가 뭐였죠? GT를 이제 바로 구할게요. 요 식이었지? 맞냐? 근데 K가 마이너스 ln이니까 얘는 2에 T 플러스 ln이 빼기 1 곱하기 T가 됩니다. 요게 T가 ln보다 클 때의 GT 식이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요게 와닿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어렵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쭉 가다가 얘가 딱 요렇게 세 점을 딱 지나는 순간 요 때는 어떻게 되지? 이제 요 때는 요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요 때는 세 점에서 만나잖아. 세 점에서 만나면 요 때도 요거는 지웠다 치고 넓이를 제일 작게 만들라 치면 어떻게 위치를 잡아야 되나? 세 점 중에서 가까이 있는 두 개니까 요점이나 뭐 이렇게 잡아야겠지. 어차피 이쪽 양쪽은 똑같을 거니까. 그럼 요렇게 두 점을 잡는다고 치자. 잡았다 그럼 여기를 구해야 된다. 여기는 얼마예요? 아까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 왜? 어차피 아까 여기서도 여기에 t였고 t일 때 2에 t 플러스 ln이 마이너스 t 플러스 ln이 한 건 똑같잖아. 그럼 여기도 t 플러스 2에 t 플러스 ln이가 됩니다. 여기가 2에 t 플러스 ln이 맞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아까는 요거를 2배 했지만 지금은 여기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넓이가 더 작아질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따라서 위의 식에 곱하기 2분의 1 한순간이 되는데 그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t가 그냥 ln2야. 결정이 돼버려. 그럼 값이 얼마고? 이때는 값을 가지지 값을. 2분의 3 ln이가 맞나? 2에 2ln이 빼기 1 곱하기 ln이 곱하기 2분의 1 아이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야지. 맞죠? 2분의,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여기 얼마고? 4 빼기 1인 거 맞네. 2분의 3의 ln이죠.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함수값이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이거 좀 많이 어렵다, 이거. 아씨, 되게 어렵다. 이거 더 밑으로, 그림도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더 힘드네. 더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아, 이거는 크게 그려야 된다. 여기서는 못하겠다.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제로 했다 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치고, 대충 그립시다. 할 수 없다. 그림 실력이 형편없는 걸 잘. 여기서 이 y는 fx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로선이 이렇게 이제 네 번 만나도록 지나가는 순간을 생각하자고. 맞지? 그러면 그때 이 네 점들 중에서 어느 점을 선택한 게 넓이가 제일 작니? 응? 그래, 이때는 중간이 두 개지. 왜냐면 뾰족한 거를 잡으면 그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자.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해봐. 계속 그게 유지가 되나? 중간에 두 개를 잡은 게 제일 넓이를 작게 잡은 게 작게 잡는 게 됩니까? 아니잖아. 더 간격이 좁아질 수가 있어. 이렇게 될 때야. 이렇게 되면 이때가 더 간격이 좁아져 버리거든. 네 점 중에서 두 점을 잡는 게. 그럼 그거를 구별하는 기준점은 어딘데? 언제를 기준으로 얘가 경우가 나뉩니까? 다시 3등분 할 때죠. 그렇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이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의 위치를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필요 없다. 그냥 그거를 우리가 책에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라고 한 거는 풀이에 베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왜? 이미 베타라고 써놨잖아. 써놓고 이것도 베타로 써놨대. 감마라고 해야지. 감마라고 할 때. 감마라고 하면 이때 이 감마보다 t가 ln이보다 작고 감마보다 클 때는 동원 아무 때나 붙이면 됩니다. 감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디서 최소가 된다고? 여기에서 요 두 점을 잡았을 때 최소가 된댔지.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이제 새로 구해야 되지. 왜? 이 곡선은 바뀐 곡선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nx다. 그런데 k가 마이너스 ln이었으니까 얘는 ln이 마이너스 lnx가 되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때 얘가 여기 가로선이 t일 때니까 만나는 위치 여기는 얼마야? 얘를 t라고 잡으면 lnx가 ln이 마이너스 t. 얼마 돼? 아니 k가 마이너스 ln이라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구해야 돼. x. 거기가 여기 위치야. 정신을 차리고 잘 봐라. 어려운 문제, 힘든 점 이런 거다. 갈수록 정신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생각하는 게 힘들어져.
마이너스 그러면 x가 2에 5분의 2죠? 아니 t로 표현이 돼야 되지. t가 어디 갔지? lnx가 ln이 마이너스 t i가 네. 요거 l은 뭐가 되노? 2의 t 승분의 2i가 네. 그럼 x가 얘잖아. 여기가 2의 t 승분의 2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꼽으면 되는데 t가 ln 2라고 계산했어요. 그건 아니고 자, 요 방정식을 풀어서 만족하는 위치다. 그럼 그때 이 삼각형 넓이는 여기 요 간격은 얼마야? 요 간격은 요 놈에서 요거는 뺀 거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2배 한 거에 곱하기 2분의 1한 거에 t 곱한 게 요 사이에서의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아이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따라서 걔는 식이 뭐가 되냐면 2의 t 승분의 2 빼기 1 곱하기 t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이제 감마 t가 감마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고 0보다 클 때. 동원 아무 때나 넣으면 됩니다. 요 양쪽 다 붙일 수 있을 때는 감마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클 때. 이때는 요 두 점을 선택할 때지. 맞죠? 그렇게 되면 또 뭔가 값을 가지겠지. 근데 그거 할라 치면 이 뭔가 있다 치자. 우리는 극대가 되는 순간만 구하면 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구해봐야 됩니다. 구해봐야 되는데 이건 냅두자.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t분의 gt를 지금부터 구합시다. t분의 gt는 자, 요때는 뭐가 됩니까? t가 ln보다 크면 t로 나눠버리면 2의 맞아요. 요 t가 없어지잖아. 그 다음에 t가 ln2가 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죠? ln2가 없어지잖아. ln2가 t가 ln2일 때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감마보다 크거나 같고 ln2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뭐가 돼요? 2의 t 승분의 2 빼기 1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뭔가 가지겠죠? t분의 요거 될 건데 몰라. 어려워. 너무 어려워. 됐다 치우고. 그럼 이제 얘를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면 ln2보다 클 때에는 이걸 구하긴 구해야 되네. 귀찮아 하지마 그냥. 싫어. 여기서 ln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얘를 그려야 된다. 그럼 올라가나 내려가나?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애를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데 ln2가 되면 얼마 되는데? 3 되죠.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있고 3 넘어서서 이렇게 그려야 돼. 그지? 그 다음에 t가 ln2가 딱 되는 순간은 2분의 3 이게 조금 딱 가운데 찍히겠지? 그럼 이걸 찍고 그 다음에 t가 ln2보다 작고 감마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있을 때는 얘를 그린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ln2를 t 자리에 잡아놓으면 얼마 됩니까? 0이 되지? 0이 되니까 얘가 쭉 됩니다. 그럼 여기 0까지 이렇게 쭉 가고 여기 빵꾸 나고 그 다음에 감마가 되는 순간에 값이 얼마가 되면 감마를 보여야 되네. 봐봐라. 요 간격이잖아. 이 간격. 그림상에서 이 간격. 이 간격이 쭉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벌어지냐 좁아지냐? 벌어지다가 딱 감마가 되는 순간에 같아졌다가 다시 간격이 뭐 되냐? 좁아지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여기서 감마에서 뭐가 된다? 극대가 되는 게 맞지요. 간격이 넓어지다가 그러면 GT 값이 넓어지다가 여기서 딱 같아졌다가 좁아지잖아. 간격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위치는 감마에서 극대가 되고
그럼 요 감마 위치를 구해야 된다. 아이씨, 안 걸렸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감마 위치 구해야 된다. 감마 위치를 구합시다. 결과적으로 답은 감마가 되는 순간이야. 자, 요때 여기 얼마지? 요거는 2의 t 성분의 2 되는 건 마찬가지지. 그죠? 그 다음 아까 여기는 얼마 했어요? 2의 t 마이너스 t 플러스 ln2 ln2 맞지? 그죠?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두 개 간격이 같아지게 되는 순간의 t 값은 요 간격하고 이 간격이 같아지는 순간인데 요 간격은 요 놈에서 1 뺀 거의 2배지. 그럼 2의 t 성분의 2 빼기 1의 2배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랑 같아져야 되죠. 그럼 2의 t 플러스 ln 2승 마이너스 2의 t 성분의 2랑 같아질 때야.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t 값을 찾으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감마가 되고 거기에서 함수 값을 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극대값 p가 되는 겁니다. 얼마냐? 나와? 잠시만요. 이게 나오죠? 어? 2의 t승만 나온다. 2의 t승. 구해줄까? 아 잠깐만요. 2의 t승을 치환해라. 알파로 했는데 알파 뭐 해? 2의 요거 t승 플러스 ln2를 이걸 바꿔야지. 2의 t승 곱하기 2로 바꿔야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이요.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그래, 그런 공식 써야지. 네. 2의 t승을 s라고 두면 s분의 2 빼기 1 곱하기 2가 얘는 2s 빼기 s분의 2 그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대신 그러면 식이 뭐가 나와? s제곱 네. 그 다음 몇 s 나와? S 플러스 s? 네.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요? 그런 공식 써 여기서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음수는 될 수가 없죠? 수수값이니까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12 13 맞다 이거 어. 답지어로 돼 있어. 그럼 이게 2의 t승이야. 이게 2의 감마승이야.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지? 그때의 극대값 p는 요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야 이거. 그러면 2의 t승분의 2, 2의 감마승분의 2 빼기 1이잖아. 그럼 그대로 잡아놓으면 답이다. 그리고 싹싹싹 계산하면 AB가 얼마가 나오냐면 최종적인 답은 이래 구하면 답이 15가 나온다. 이 답이고요.
집어넣으면 너무 많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때까지 미적분 문제를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니스도 그렇고 제니스 중간에 포기했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나? 근데 사실은 제니스 같은 거 우리가 열심히 풀어야 돼. 여책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고 있는데 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너무 없고 뭐 1시간 수업하면 뭐 3-4문제밖에 못 하는데 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돼서 뭐 이제 또 할 만큼 했거든. 좀 많이 지쳤고 나도 준비하는데 진짜 나는 아침부터 일나가지고 아침에 일나잖아. 그럼 이거 쳐다보고 있어. 정사성이 오늘 경기하는데 경기고 나버리고 어차피 졌으니까 관계없다만 쳐다봐야 돼. 어젯밤부터 쭉 쳐다보고 뭔 소린고 답지는 또 하여튼 나는 답지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나는 공부가 많이 기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는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해봐야 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실전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위주로 돌아갑시다. 요거 54번까지만 하고 54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이건 뭐 쉽다. 쉬운데 뭐 시간상 이거로 다 풀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결론만 이야기하고 핵심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실수 k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1 플러스 코사인 fx-k라고 하자. 그럴 때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자,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함수 fx 우리가 이런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이런 표현 들어간 문제 어제 시험 쳤잖아. 그지? 길이비가 2대1인 거 이런 모양 그지?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게 3차함수 들어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도 다항함수만 내면 수투 문제지만 다항함수하고 초월함수를 섞어서 치수함수 이런 걸 섞어서 내면 그런 스타일 이건 상대함수하고 섞어놨잖아. 이런 건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하여튼 간에 이런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애를 1 플러스 코사인 fx-k라고 하자. 그럴 때 함수 gx가 x 이퀄 k에서 극대값 1을 가진다. 무슨 뜻이죠? g 얼마가? k가 1이다. 그럼 gk 구해봅시다. gk는 1 잡아 k 잡아놔봐라. 1 플러스 코사인 f0 아이가 그죠? 요게 1이래. 따라서 코사인 f0이 0이 돼. 코사인 f0이 0이라는 이야기는 f0이 어떤 값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쭉 오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이런 값들이 된다는 이야기지. 2분의 5파이나 하나만 더 써볼까? 2분의 5파이나 이런 값들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0이 이런 값들이 되면 일단 GK는 1이야. 그 다음에 또 극대값을 가진댔으니까 G'K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되겠죠? 이게 0 돼야 된다. 그럼 G'X로 갑시다. G'X는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의 fx-k 곱하기 f'x-k 되겠죠? 그럼 거기에 k를 잡아 넣으면 g'k는 마이너스 사인 f0 곱하기 f'0야. 요게 0이 되어야 돼. 맞니? 자, 그런데 앞부분에 f0가 이런 값들이랬다. f0가 가능한 값들은 이런 값들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sin f0는 0일 수가 있나? 없죠. 따라서 이 식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f'0가 0이 돼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f0는 이런 값이면서 f'0는 이런 값이 되는 그런 한 3차함수 fx를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또 뭐라고 돼 있냐면 F0하고 F3이 같대. 무슨 말이에요? F0과 F3이 같다. 네?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눈치 까야지. 아, F'0은 0이고 F0하고 F3이 같다면 3참수가 이렇게 되는 놈이구나. 극값하고 함수값이 같게 될라 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게 후보가 두 개야. 증가하는 최고차 계수가 1인 상태에서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위에 선이야 밑에 선이야? 위에 선밖에 안 되지. 왜? 0과 3의 대소 위치를 보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반대로 될 수가 없어요. 0에서 극값을 가진 됐으니까. 따라서 3차 함수는 이 모양이란 이야기야. 이 모양이 될 때 F0이 요 범위에 있는 게 돼야 돼. 돼야 되는데 그럼 아까 우리가 F0은 요걸 했잖아. 그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이 다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해야 돼.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다. 요 문제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다. 극대가 된댔어. F0이 요런 값들이 되면 다 극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F0이 극대가 됩니까? G'K가 요 놈인데 요 부호가 전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태가 되냐고. 안 돼? 왜 안 돼? 요 놈일 때 얼마지? 요 놈은 전으로 부호가 뭐로 바뀌노?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의 사인 F0,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생각해봐.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나?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F'0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따라서 요 놈이 플러스가 되면 이거 전체가 극대가 돼. 그럼 요 놈은 플러스가 되나?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얼만데? 마이너스 1 아이가? 그럼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1이다 아이가? 거기에다가 얘는 부호가 전으로 이거는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말 잘못했네. 요걸 부호를 따지는 게 요거는 요거 부호를 따지는 거야. 요 부호는 플러스 1이지. 요 놈이 요 전체가 합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1입니다. 요 값이 되는 순간에 그때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죠. 따라서 요 위치에서는 극대가 되는 게 맞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잖아. 그럼 G'K 전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맞지. 따라서 극대가 되는 게 맞다. 맞는데 요 놈에서는 요 값이 얼마야?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까지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 전체가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극대가 돼. 이해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것은 요런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위치들만 되는 거야. 그럼 요런 놈들만 돼. 요런 놈들은. 요런 놈들은 안 된다고. 사인 값이 플러스 1이 되는 놈들은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안 돼.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요때 F0들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그런 값들이 될 때의 F4, 가능한 F4를 생각하는데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순간이 마이너스 20파이보다 커야 된대. 언제까지 가노? 내가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를 생각해봐. 20파이 전하고 마이너스 20파이 다음하고. 제일 클 때는 얼마고? 2분의 얼마고? 마이너스 1, 3, 이거 나는 수열의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1이다. 39죠. 39파이.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몇 파이? 다 했다. 56. 37파이. 그지? 네. 37파이. 요겁니다.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클 때하고 제일 작을 때를 쭉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런 등차수의 위치들이 돼. 알았니? 그때의 F4를 구해야 돼. 그 F4는 여기를 M이라고 하자. 우리가 저번 문제에서도 배웠지만 이 길을 M이라고 하면 요 fx 3참수 fx는 어떻게 표현되죠? x제곱이 있고 x-3이 있어야 되지. 따라서 이 마이너스 m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 m이 뭐냐? f0이지. 여기가 f0이야. 그죠? 따라서 fx는 여기에 더하기 f0이야. 그리고 이 f0 값들은 요게 된댔어. 맞죠? 그럼 f4는 얼마예요? 16 더하기 f0. 그거를 몽땅 다 더한 값을 구하래. 그럼 이게 항수가 몇 개고? 전체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야 된다. 합 구하고 거기다가 16 곱하기 항수 한 거를 다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거 개수 사야 됩니다. 몇 개고?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3 이렇게 나가는 거. 20개요? 39까지 20개. 그럼 20개니까 320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몽땅 다 더한 거는 끝에 두 개 더하면 얼마지? 등차수열의 합은 끝에 두 개 더하면 파이가 되죠. 파이 곱하기 항수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눈 것의 항수니까 20개 곱하기 20 따라서 요거 약분하면 10파이 되니까 얘는 320 더하기 10파이. 그래서 구하는 a 더하기 b 값은 얼마가 되느냐? 330을 구하는 답.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뭐 그렇게 쉽지도 않지. 일단은 다 했다 생각하고 합통 문제는 쉬우니까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만 뽑아줄까? 아니 모의고사 3개 네. 지금 뽑아줄까? 뽑아줄게요. 그럼 뽑아주는 게 낫겠습니다. 뽑아서 가져가세요. 어차피 올리기도 올릴 건데 종이로 푸세요. 모의고사. 또 잘못됐네. 아까 뽑을 때 같이 뽑을까? 수산에서